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공감하는 능력은 결여되어 있지만 알아차리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 이러한 느낌이 들겠구나 예상하는 것은 가능하죠. 즉,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측하여 티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황을 제거한다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범죄 심리학자인 로버트 헤어는 자원봉사자인 피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나열된 알파벳을 보여주고 그 알파벳들로 단어를 만들 수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실험은 판단력의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단어의 의미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조사하는 실험이었죠. 실험 결과 일반인은 TREE, 나무와 같이 일반적인 단어에는 감정 변화가 없었으나 RAPE, 관광과 같이 불안감을 일으키는 단어에는 강한 감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일반적인 단어이든 불안감을 일으키는 단어이든 전혀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죠. 이러한 특징은 자신이 단어를 구성하여 대화할 때에도 드러납니다. 일반인과 달리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와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의 뇌파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대화를 어느 정도 해보면 구분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과 같이 감정을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인들이 A 상황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B 상황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공식처럼 외워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공식처럼 외운다고 해도 차이는 있겠죠. 예를 들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화낼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맥락 없이 폭발적으로 화를 내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바로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의에 대한 보답 성향을 이용하는 것이죠. 관계의 초기에는 따로 부탁하지 않더라도 아주 잘 챙겨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하죠.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맥락 없이 화를 내더라도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렇게 좋은 사람이 내게 화를 내다니 분명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거야. 실제로 사과할 이유가 없더라도 일반인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과를 하게 되고 점차 그들의 조종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자신을 위해서라도 대화나 단어에 대한 반응을 민감하게 살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를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보는 것이 좋겠네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러한 차이점을 덮기 위해 만든 그들의 전략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Oh, let me up with a bright smile on now. Put me in the dark.